차입원가 자본화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사항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를 보면 X1년 10월 1일 지출액 100만원 중에 정부 보조금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어져 있어요. 정부에서 수령한 보조금. 그러니까 여기 100만원은 정부 보조금 20만원으로 일부 지출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부 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실제 차입원가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 정부에서 받은 금액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따라서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을 구할 때 여기 정부 보조금 지출액은 정부 보조금 받은 금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X1년 10월 1일 날 공사대금 지출액 100만원 정부 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지출했다고 보고 차입원가 자본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수취하는 금액도 이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합니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일부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차입원가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차입원가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공사 진행, 건설 진행에 따라서 수취하는 금액, 이런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 그 지출액에서 차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에서 특정 차입금 중에 특정 차입금을 정기예금으로 일시 예치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투자 수익 있죠. 그래서 특정 차입금을 일시적으로 운영해서 생긴 투자 수익은 이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특정 차입금을 일시적으로 운영해서 생긴 투자 수익은 그 부분만큼은 적격자산에 투입한 지출액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차입원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 주의하시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하면 X1년 4월 1일 날 40만원 지출, 10월 1일 날 100만원 지출인데 그 중에 정부 보조금 20만원으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출액은 80만원이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 제외하고 80만원. 4월 1일은 4월부터 이 지출액 4월 1일 날 지출한 이 40만원은 4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9달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9. 10월 1일은 이때부터 해서 10월, 11월, 12월 3달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곱해서 더하면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 50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에 대해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자, 특정 차입금은 한 가지죠. 지금 X1년 4월 1일 날 차입한 50만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4월 1일부터 상환이 X2년 말이기 때문에 X1년 관점에서 보면 지금 X1년도 자본화할 차입원가입니다. X1년도 자본화할 차입원가. 그래서 X1년도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X1년도 관점에서 보면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달 동안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9입니다. 계산하면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액은 37만 5천원이죠. 특정 차입금의 이자율이 6%이므로 6%로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을 구해야죠. 곱하면 특정 차입금과 관련해서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22,500원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차입금 중에서 10만원을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일시적인 투자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수익만큼은 자본화할 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거죠. 자, 금액은 10만원이고 기간이 4월 초부터 9월 말까지
4, 5, 6, 7, 8, 9, 6달 동안에 이 수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6입니다. 그래서 이 일시 투자금 10만원을 연평균으로 계산하면은 5만원이죠. 5만원. 12분의 6 적용해서. 근데 수익률이 이자율이 4%이므로 4%를 곱하면 자 5만원을 1년 동안 4%로 운용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이죠. 2천원이죠. 2천원. 그래서 2천원의 투자 수익이 생겼는데 이거는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 중에서 이만큼은 그 공사대금에 지출하지 않고 적격자산에 지출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을 해서 생긴 수익이므로 이거는 특정 차입금 관련해서 발생할 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 차입원가 금액이 순액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일반 차입금과 관련해서 일시투자금 이 투자 수익이 생기면은 그것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일반 차입금의 자본할 차입원가 계산하는 것은 그냥 계산하는 거죠. 그냥 개괄적으로 대충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차입금 관련해서 투자 수익은 일일이 추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차입금 관련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생기는 투자 수익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특정 차입금의 일시 투자 수익 그것만 차감하고 일반 차입금의 투자 수익은 차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시 투자금을 차감했고 특정 차입금의 일시 투자금을 차감했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즉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 금액에서 특정 차입금으로 지출한 금액 요거 일시투자금 차감한 금액 얼마입니까? 일시투자금으로 차감한 금액까지 계산하면 순액으로 32만 5천원을 특정 차입금에서 지출했다고 보는 거죠. 자, 따라서 나머지 50만원 중 나머지 17만 5천원을 일반 차입금에서 지출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 차입금의 이자율은 일반 차입금 한 가지밖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할 이자율은 10%입니다. 그냥 10%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일반 차입금의 자본할 차입원가 금액. 자,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한도 체크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일반 차입금의 자본할 차입원가는 실제 차입원가를 초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차입원가를 자본화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 차입금 관련해 가지고 실제 차입원가는 지금 일반 차입금이 X1년 초에 차입해 가지고 X2년 말까지 그러니까 X1년 관점에서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2달 동안 차입한 거죠. 이자율이 10%이므로 200만원을 12달 동안 계산하면은 자, 연이자율 10%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죠. 실제 차입원가는 20만원입니다. 20만원. 그래서 20만원을 한도로 일반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자본화시키므로 여기 금액이 20만원에 미달하니까 전액을 자본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38,000원이죠. 답이 2번입니다.